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이 청명이자 식목일인데요. 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 단비입니다. 그러니까요. 완전 단비예요. 예.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님이 비 오는 즐거운 아침입니다. 단비로 인해 산불과 가뭄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언론이 라고. 꽃비라는 표현도 썼던데 그렇죠. 이제 꽃비라는 게 이제 꽃이 떨어져서 내리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꽃처럼 아름다운 정말 고마운 비라는 뜻도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쁜 표현이네요. 그럼요. 네. 더 많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미령님 너무 반가운 비가 내립니다. 온 대지가 촉촉히 젖은 아침 너무 행복하네요. 커피 한잔 하고 아침 준비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네. 상상해봤어요. 커피 한잔 하고 아침 준비하면서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듣는다. 그런 아침 풍경은 어떨까? 한마디로 감미롭죠. 제 목소리부터 제 입이 그렇죠. 많이 뻔뻔해지셨습니다. 이게 직업병이에요. 네. 방송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네. 네, 손주랑님. 미국 워싱턴입니다. 여기는 오후 3시예요. 종배 형님 목소리 들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파이팅이라고 해주셨네요. 어허, 오후 3시. 네. 네. 객지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라디오 헤드님이 신문 보는 검은 더마카 막비기 귀엽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거 저희 유튜브 감독님들이 만든 건데요. 지금 무슨 얘기지라고 하면서 약간 그러니까. 물음표 찍는 분들도 네, 계실 텐데.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예요? 제 입이 좀 프로그램에 관심 좀 가지시고요. 저희가 유튜브로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제이비타임즈 들어오기 전에 광고가 잠깐 나가잖아요. 그 시간에 엄청 큰 종빅이랑 그 뒤에 조만한 막가 뒷모습이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오. 그게 바로 막비기라고요. 더마카를 캐릭터화한 건데 저랑 닮았어요. 굉장히 귀엽거든요. 아, 검은 존재군요. 네, 한번 얘가 어디서 나타났길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 제이비타임즈 시작하기 전에 광고 나가는 시간에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알림 꼭, 구독 꼭, 좋아요 널리 잊지 마시고요. 다크 우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심평 변호사가 SNS에 글을 올려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층에만 기댄다고 비판한 소식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수행실장을 지냈던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나서서 심평 변호사를 비판을 했던데요. 그 내용을 저희가 음성 대역으로 녹음을 했거든요. 잠깐 들어보시죠. 변호사님, 국회의원 이용입니다. 대통령에게 멘토가 없다는 사실은 멘토를 가장하는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대통령도 유권자도 그 누구도 부여하지 않은 멘토 호칭을 앞세워 변호사님의 사견을 훈계하듯 발설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는 전남 순천 정원 박람회를 방문하고 대구 서문시장 100주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동서화합 행보를 두고 변호사님께서는 또 멘토의 지위를 빌어 자기 지지층 구애에만 치중한다고 국민을 갈라치게 했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멘토링인가요? 변호사님께서 다른 사심을 품고 철새처럼 행동하신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변호사님의 본업이라는 헌법학자로서의 소명과 시인의 역할에 충실해 주십시오. 더 이상의 윤회 멘토, 심평발 창작물은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또한 언론인께서도 심평 변호사님의 발언이 윤회 멘토로 나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사실이 아닙니다. 네. 심평 변호사는 윤의 멘토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단정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독해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평 변호사를 향해서 멘토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용 의원의 규정은 본인의 규정일까요? 아니면 외주받은 규정일까요?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는데요. 멘토가 아니라는 판단은 멘토링을 받는 멘티만이 내릴 수 있는 판단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즉 윤석열 대통령만이 내릴 수 있는 판단이고 윤석열 대통령만이 밝힐 수 있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용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단정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끊었습니다. 나아가 언론에게 대놓고 주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용 의원의 이런 주장이 단독 플레이라고 한다면 이 주장 행위 역시
심평은 윤석열의 멘토라는 주장만큼이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것이다. 혹시 이 점을 아시느냐?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현님도 바로 그 지점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당신은 대통령의 마이크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주셨는데 뭐 이용 의원 입장에서 보면 또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입장을 좀 생각해 보면 독자적으로 이렇게 관계 규정을 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이제 그 지금거래에서 보좌했던 게 대선 때잖아요. 수행실장으로서. 그러면 수행실장으로 지금거래에서 보좌할 때 윤석열 당시 후보로부터 심평 변호사는 나의 멘토가 아니다라는 직접적인 언사를 들었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아니면 모든 건 추측이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주장이고. 그러면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환기차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도 심평 변호사를 여러 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심평 변호사는 저희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는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본인이 극구 부인했고 강조를 했었다. 이 점도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이승민 님이 편들 때는 좀 조용하셨던 것 같은데 비판하니까 때리시는 겁니까? 라고 해주셨고 네. 답하기 싫은 여자님은 경고하시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고 반면에 아름다운 서울님은 멘토가 아니라니 아니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라는 의견 주셨고 또 네. 다른 분들은 그냥 국민의 한 사람이 하는 얘기로 들을 수는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 그러면 이건 또 궁금합니다. 언론은 왜 심평 변호사의 말을 주목할까요? 단순히 뭐 언론의 속성으로 싸움 붙이길 좋아해서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뭐 이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는 봐야 되고. 그래요? 왜냐하면 심평 변호사 본인이 자기 입으로 나는 멘토가 아니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기사 보면 윤의 멘토 이렇게 나가니까. 근데 여기 안에 이런 게 있는 거겠죠. 이제 업계 용어를 쓰면 선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선도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심평 변호사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윤의 멘토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선도를 높이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론이 이렇게 써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 왜 선도가 올라가느냐? 측면 공격이기 때문이겠죠. 윤의 멘토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한다면 그건 뭡니까? 정치적 상대 진영에서 나오는 비판이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별로 선도가 높지가 않은 거죠. 근데 윤의 멘토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한다면 그건 측면 공격이니까 엄청나게 주목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이 심평 변호사를 그러니까 조명하기 시작했던 게 바로 그 연유였었던 거죠. 뭐냐면 그 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고 했던 심평 변호사가 어느 시점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서는 순간부터 심평 변호사에 주목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시점이 이번에는 좀 빠르다. 그 차이가 있겠죠. 문재인 그 대통령을 지지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기 시작한 것은 거의 정권 말, 특히 이제 어떤 이른바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 국면 이후라고 본다면 지금은 너무 빠르다. 이런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해가지고 심평 변호사의 페이스북에 들어왔더니 이용 의원에게라는 제목으로 또 글을 올린 게 있네요. 답신이 이미 올라왔습니까? 네, 좀 길어서 다 소개는 못해드리고 그냥 첫 줄만 읽어드리면 화가 많이 나신 모양이지요. 모두 부족한 제가 잘 헤아리지 못하고 글을 쓴 탓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는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드는군요.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많이 났다는 주체가 이용 의원입니까? 네, 이용 의원에게 하는 얘기죠. 아 그런 겁니까? 예. 내용은 직접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한덕수 총리가 그저께 국회에서 돌덩이 발언을 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제 국회에서 다시 문제가 됐는데요. 그 한 장면 들어보시죠.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돌덩이로 아닙니다. 표현합니까? 아닙니다. 의도를 자꾸 곡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돌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곡해하지 마세요. 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물었고 한덕수 총리가 답한 부분인데 목소리가 굉장히 좀 격앙이 되셨어요.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목소리 높인 거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이 억울하신가 본데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한번 좀 점검을 해보죠. 한덕수 총리의 말에서 밑줄 그어야 하는 건 의도거든요. 본인의 의도.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다. 고로 이거를 그러니까 갖고 공격하는 거 왜곡이다. 곡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전형적인 자기중심적 사고다.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말해지는 표현에 의해서 드러나고 전달되는 법입니다. 행여 의도와 표현에 불일치가 발생했다면 그건 전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잘못이지 듣는 사람의 잘못은 아니에요. 따라서 듣는 사람의 평가는 표현에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표현에 한정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드리는 말인데요. 한덕수 총리가 말한 돌덩이는 한일 관계 악화의 결정적 계기였던 강제동원 배상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 그 계기로 작용한 건 강제동원 피해자가 소송을 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끌어냈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강제동원 피해자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억지로 이걸 분리하면서 자신의 의도를 강조하는 건 이건 제가 볼 때는 상식에 대한 폭력이죠. 나는 강제동원 피해자를 욕한 게 아니라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 욕한 게 아니라 강제동원 피해자를 그러니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것이다. 근데 왜 그러니까 이거를 피해자로 엮느냐. 그래서 의도를 곡해한 거다. 이 논리잖아요. 한덕수 총리의 논리는. 근데 그게 구분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뭐 이건 국민이신 촌철님들이 좀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방귀 뀐 놈이 성낸다 이런 속담을 지금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가 들을 때 의도까지 파악해서 들어야 되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 비슷한 의견으로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님이 그런 비유를 하지 말고 말하세요라고 해주셨네요. 네. 자꾸 듣는 우리 보고 곡해한다고 하니까 네, 뭐 이렇게 말을 주셨고요. 네. JB타임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해 6일 지방선거 직후에 혁신위원회를 이제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최재형 위원장이 혁신위원회를 꾸렸고요. 그래서 6개월간의 활동 끝에 6대 혁신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공천관리위원회의 권한인 공천 후보자 부적격 심사를 당 윤리위원회로 이관한다. 그다음에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평가. 요거 및 공천 부적격자 기준을 강화한다. 뭐 등등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김기현 대표가 자신만의 정치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당 혁신안 및 의회 개혁안 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당내 리더십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최재형 전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은 준용하지 않을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달이었죠. 최재형 의원이 그 김기현 대표를 만나서 6대 혁신안을 보고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기자들이 김기현 대표한테 물었어요. 예. 백브리핑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말했죠. 잘 봤다. 잘 봤다고만 했는데 보고 난 소감은 이야기를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른바 김기현표 혁신안을 따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재형 혁신위원회 방안은 일단 모두 폐기하고 자신이 주도해서 만든 혁신안을 따로 만들겠다라는 건데 공천 과정에서 주요 자료로 활용되는 당무 감사가 이르면 오는 7월에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그 자격 시험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당 핵심 관계자가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정치인의 자질을 객관식 시험으로 줄 세운다는 게 말이 되는 발생이냐. 김기현 대표도 시험제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최우선 폐기 대상이 아마 바로 이 자격 시험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준석 지우기인가요? 한마디로 이준석 지우기.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준석 지우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한 바가 있었는데 또 하나의 사례가 지금 이제 추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뭐 이거 이준석 지우기니 뭐니를 떠나서 뭔 이 혁신안에 이렇게 그 버전이 이렇게 많아야 되는 겁니까? 최재형표 혁신안, 김기현표 혁신안, 그 이전에 무슨 혁신안, 수없이 많은 혁신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도대체 혁신할 게 그렇게 많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혁신 대상이 되느냐라는 관점의 차이에서 기초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나오는 겁니까?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접근하면 그건 혁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이렇게 많아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듣고 보니 그 모든 게 합쳐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그 기사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당 혁신안이라는 카드를 뽑아든 이유는 취임 직후 당 지지율 하락 등으로 당내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과 무관치 않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김기현 리더십 구축용으로 당 혁신안, 의회 혁신안까지 포함해서 이걸 새로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핵심이 뭐가 되겠습니까? 공천제도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아닌가요? 공천이란 조금 전에 두 글자. 제가 이제 중앙일보 기사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당무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혁신안이 나올 예정이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왜겠습니까? 당무감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당협위원장들이 일 잘했는가 안 했는가 이거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성적표가 뭐하고 직결됩니까? 공천하고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김기현표 혁신안의 핵심은 공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에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은 목줄이 걸려있는 문제가 되니까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은 자연스럽게 구축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접근법 아니냐는 역으로 그렇게 되나요? 네. 김광필 님이 혁신이요? 내 마음과 다르면 혁신해야죠.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서울 동부구치소가 직원용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얘기인데요. 설치 예산 7,920만 원을 배정해서 지난달에 입찰 공고까지 냈고 6,912만 원을 써낸 업체를 1순위 후보로 선정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론이 취재에 들어가니까 법무부가 이 계획을 전면 중단시켜버렸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법무부 쪽에서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한동훈 장관에게는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예산 집행액이 적은 사업은 장관 보고 없이 위임 전결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배경 설명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전 이 뉴스 보고 제일 궁금했던 게 동부구치소와 스크린 골프장, 구치소와 스크린 골프장 잘 안 어울리는 단어 아니에요? 네. 법무부의 설명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교정시설에는 축구장, 테니스장 등이 있는데 동부구치소는 빌딩형 교정시설이기 때문에 그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서 테니스장 한 개소 외에 직원 체육시설이 없어서 올 초에 직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실내 골프 연습장 설치를 추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뭡니까? 직원 복지 차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자, 제가 여기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동부구치소 직원들이 1년 사시사철 밖으로 안 나가고 구치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수감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출퇴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멀쩡히 출퇴근하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일반 직장인은 회사 내 체육시설은 고사하고 내 돈 내고 헬스장에서 열심히 체력 단련하는 일반 직장인들이 이 얘기 들으면 어떻게 들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설치해 줘서 나쁠 거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것도 타이밍이 있는 법이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고금리 고물가에 죽어라 하는 판에 스크린 골프장을 만든다면 그래서 또 여기다 설명이 예산이 얼마 안 돼서 그냥 정결사항으로 추진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해버리면 이런 설명을 듣는 국민들은 뭘 느끼겠느냐. 위화감과 박탈감 말고 느낄 게 뭐가 있겠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런데 중단 이유도 저는 좀 눈길이 가는데요. 장관에 보고되지 않아서 이거잖아요. 국민들 눈치를 더 보셔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언론이 취재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전면 중단시켰다고 하니까 눈치를 보긴 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그죠? 네, 뭐 촌철님들의 의견 전해드릴게요. 아몰랑님 어이가 없네. 공무원들 복지카드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해주셨고 네. 박김님 일자리에서 골프 친다고요? 라고 물음표 주셨고 함은철님은 교도관님들 뭐 여러 가지로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거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고 HBYI님 직원들이 사용할까요? 설마 유명 정치인 재벌이 사용하는 건 아니죠? 라고 해주셨는데 기분인데 구치소 와서 골프 치고 싶겠습니까? 네. 동부구치소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